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새벽 4시입니다. 제가 새벽에 방송할 때는 화가 나서 방송하는 경우와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화가 나서인 경우입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또 나섰답니다. 이래서 제가 화가 납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부터 좌초설 등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면서 낸 진정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결국 대통령이 지시한 것하고 마찬가지죠. 군 통수권자가 다시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모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끌어안으려고 할 때 밀치면서 왜 북한에 벌벌 떠느냐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부인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신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그게 너무한 건지 당연한 건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사건이고 문 대통령도 북한 소행이 맞다고 했고 국제조사단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더구나 1번이라고 적힌 의뢰 부품까지 건져 올려도 계속 좌초설 등을 주장하는 이거를 국가기관이 왜 조사를 합니까? 이 조사를 받는 국방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에는 보통 좌익 성분의 불순 분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군대의 명예는 군대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방부 장관의 문제입니다. 합참의장의 문제예요. 국군 장교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앞으로 규명위라고 제가 줄이겠습니다. 에 따르면은 신상철 전 위원이 진정을 낸 것은 지난해 9월 7일이랍니다. 규명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신청 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해 9월 14일 직전에 진정이 몰렸는데 그때 신 전 위원의 진정도 함께 접수됐다. 사전 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서 지난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니요. 아니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결격 사유가 없어서 또시 재조사를 한다. 그러면 누가 태양이 서쪽에서 또 오른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진상규명해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결격 사유가 없어가지고 태양이 서쪽에서 뜨느냐 동쪽에서 뜨느냐도 조사합니까? 이런 수법이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에 대한 과거 한 5번의 국가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이 천안함 폭침이 아니다, 좌초됐다고 이 역사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이 한 번만 더 지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기사는 우리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에게 이번 내일부터 있는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 4월 7일 본투표에 전부 총 출동해가지고 분노 투표를 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이거. 여러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 해당 진정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기록이나 판결 내용, 국방부의 판단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위원회가 결론을 내게 될 것이다. 진정인에 대한 조사나
숨진 천안함 장병 유가족의 의견 청취도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윤청자 할머니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겠네요. 인터넷 매체 스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상철 전 위원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이것도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자를 추천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때 국방부를 몰아제쳤는지,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김태형 국방장관이 하도 몰아붙이니까 박영선 의원을 향해서 집안에 무슨 그런 내력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왜 이렇게 몰아붙였을까요? 그때는 이 지시는 아마 김정일, 김정은 두 사람이 아직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거니까 김일성 일가를 감싸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허황된 거를 계속 조사하도록 하는 그 배경에는 김일성주의자 신용복을 사성가로 존경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김정은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고 김정은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아닙니까? 문제는 왜 군대가 거기에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국군은 헌법제 5조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그리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 5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민간 국가지도부의 합헌적 명령에만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국군입니다. 그 근거가 헌법 제5조 그리고 헌법 제7조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이 국방부는 지금 헌법 5조,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대가 지금 비겁한 것도 반역입니다. 이 신상철이라는 이 사람은 정부가 2달 이상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군 의뢰 피격대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좌초했다는 낭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당시 재판부는 신 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뻔하죠. 이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성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 재판부는 그래도 그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다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 판결을. 허위라는 것은 인정했어요. 허위라고. 그런데 또 진정서를 낸 걸 또 받아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안으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몇만 명이 되는 군 장교단, 국군 장교단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항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래도 북한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겁한 장교단이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수십만 명의 호국 영령들이 지금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날 판입니다. 어떻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입니다. 선배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앉아 있습니다. 그 비겁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를 건설하는 무력의 뒷받침을 해야 할 임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군대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잘 보셨죠?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수많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18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군인 손에 맞아서 죽은 시민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미얀마 군부에 비교하면 박정희는 성인군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를 적폐로 몰고 앉아있는 이 정권,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신성한 존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의 이런 부당한 명령을 받아서 조사를 당하고 있는,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조사를 당하고 있는 우리 군대가, 국방부가 침묵한다면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당신들 괴뢰군이냐, 북한 인민무력부의 인민무력부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하는 이 모욕적인 비판에 어디 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 아니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문재인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래도 투표 안 할 거냐 라고 자극하는 꼴이 됐습니다. 분노 투표로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투표혁명으로 분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